자, 오늘 이제 준비한 저희가 이제 제도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또 제일 문의사항이 많으신,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콩에는 어떠한 조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홍콩 조세 제도를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홍콩과 항상 경쟁 구도에 있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한국 법인과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법인 세율에 대한 그 변천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기간을 저희가 명기를 해놨는데요. 뭐 한국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법인세율은 좀 아시아에서도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24.2% 이제 그 평균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새 저희가 싱가포르가 홍콩에 대한 비교 안내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고객사분들한테, 자, 그러면 싱가포르가 홍콩 중에 어디가 이제 조세적인 면에서 유리한 국가이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싱가포르이 기존에 이제 22%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의 맹주였던 홍콩과 약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2008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자,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그 당시 홍콩이 17.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이, 자, 홍콩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17%가 적용이 됐는데 홍콩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17.5%에서 1%를 낮췄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이 이제 홍콩보다 0.5% 높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홍콩이 과세 기준 200만 이하의 그 순위 구간에서는 기존의 동일한 8.25%로 법인세율이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도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홍콩과 싱가포르 간단히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자, 싱가포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7%, 홍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법인세율 홍콩은 이중세율 구간 16.5%를 하더라도 0.5% 일단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 원천 징수세, 해외에 송금하시는 그 원천 징수세, 프로젝트 피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과세가 되지만 홍콩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세적인 면에서도 홍콩이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콩 조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홍콩은 홍콩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원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국내 수입이냐, 국외 수입이냐. 국내 수입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이중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과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나의 모든 소득의 원천, 그다음에 어떤 매입의 원천이 홍콩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은 홍콩 법인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라는 거. 자, 그리고 홍콩은 이제 되게 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은 나눠지는데요. 법인은 법인세만 내시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부동산 갖고 계신 분한테 이제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시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하실 때 발생되는 인지세, 뭐 기타적으로 이제 뭐 공항 출국세나 도박세나 이제 뭐 자동차 등록세, 그다음에 법인 등록세가 있는데 간접세가 있기는 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비과세 대상이냐? 자, 안내드렸던 원천 징수세가 없습니다. 뭐 다만 그 홍콩에 오셔서 어떤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홍콩 내 공연이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받은 수입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가 발생이 되고요. 또 홍콩의 어떤 매출 발생을 위해서 해외 법인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는 발생이 되지만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해외 송금하시는 그 프로젝트 피나 어떤 커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 제도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없고요. 뭐 몇 번 신설이 될 뻔 했었는데 다 이제 그 소매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홍콩은 부가가치세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없을 예정입니다. 이자 소득세 면세고요. 배당 소득세 면세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관세, 뭐 일부 관세는 있습니다. 뭐 주세나 뭐 담배세, 유류세 등은 있고요. 또 소비세. 이 보시면은 뭐 배당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
또 상속세, 증여세, 아버지의 재산이 그 2세들한테 한 푼의 세금도 납부 없이 받으러 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부호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목적 때문에 홍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홍콩은 되게 폭넓고 비과세목에 대한 혜택을 가진 그 조세 제도가 홍콩 법인, 또 그동안 홍콩이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투자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홍콩이 그 약간 좀 약점이기도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 유수의 어떤 선진국들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활발하게 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도 2016년도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한동안 이제 그 싱가포르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홍콩이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싱가포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위가 있었는데, 2016년에는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주로 이제 청취하시는 이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 파트너십, 신탁자, 법인체, 그리고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의 배당을 받거나,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나, 그 다음에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 가능합니다. 자, 적용세율은 법인의 과세소득은 8.25%, 16.5%.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법인체가 아니고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이중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15%였는데 200만 불까지는 50%인 7.5%만 과세가 됩니다. 자본이득 0%고요. 배당금 0%고요. 그 다음에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법인세 면제 신청을 통해서 면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법인세가 합법적인 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중세율 적용이 됐고요. 다만 이제 홍콩에 여러 가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법인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그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한 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중세율 적용 구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법인 설립 일자가 다 이제 좀 틀려지다 보니까 그 신설 법인의 설립 일자에 따라서 신고 의무 기한은 18개월 이내에는 하시면 되는데, 굳이 18개월을 꽉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회계 연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연도가 12월 말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18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12월 달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3월 말 회계연도, 홍콩은 이제 일반적으로 3월 말 회계연도를 많이 쓰시는데, 그 두 가지 회계연도를 결정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자, 한국 법인이 출자한 홍콩 자회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본사의 회계연도인 12개월 따르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 본사랑 상관없이 독립법인인 홍콩 법인의 회계연도를 결정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3월 말 회계연도를 많이 쓰시는데, 뭐 일단은 홍콩 내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그 홍콩 3월 말 회계연도, 국가 자체가 3월 말이다 보니까 좀 약간 관리가 용이하시고요. 그래서 3월 말을 쓰시는 게 좀 유리하신데, 뭐 한국 본사에서 출자한 자회사나 아니면 등록하신 지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12월 말 회계연도를 가셔야 됩니다. 자, 2년 차부터 저희가 D코드는 약자로 그냥 그 12월 말 회계연도를 D코드라고 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월 말 회계연도는 이제 N코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N코드라는 거는 회계연도가 4월 달부터 11월 31일까지 이제 있는 회계법인을 연도를 갖고 있는 법인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99.99%가 D코드나 N코드를 쓰고 계시는데, 자,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 15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코드 3월 말 회계연도는 동일하게 7월 15일 이후인 11월 15일까지 세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은 이렇게 뭐 그 좀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드리고 또 저희가 지침을 드린 대로만 준비만 해주시면은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자, 그럼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신고 용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D코드는 8월 15일까지, N코드는 11월 15일까지 세무신고를 종료하시면은 세무신고가 매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하신데요.
12월 말은 익년도 8월 15일까지, 그다음에 3월 말은 익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은 이제 선납세금 납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프로비저널 텍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 조정 계산서를 이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적용을 해드리는데, 어떤 제도냐면은 당해년도 세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추징세금으로 간주해서 이기년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올해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10,000불에 대한 당해년도 세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금 용지는 자, 20,000불을 내세요라고 그 세금 용지가 발부가 되는데, 10,000불은 당해년도고 10,000불은 익년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첫 회계년도에 약간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계속 이제 안고 가는 제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결산했는데 사업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났다. 그럼 미리 선납했던 10,000불은 100%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한 15,000불을 세금이 나왔다. 그럼 일단 10,000불은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5,000불만 내시고, 다만 15,000불 또 그 다음 회계연도인 선납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5,000불 해서 플러스 30,000불이 나오는데, 미리 납부하신 10,000불을 제외하고 20,000불만 납부하신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일 경우에는 100% 환급을 받으시고요. 그 이제 흑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하시던 금액보다 어떤 가감되는 금액을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는 제도가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법인세 면제 제도입니다. 홍콩에 대한 투자 유치책으로 많이 쓰였던 제도 중에 하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BC 홍콩 리미티드가 좀 설정을 좀 해드리면은, 홍콩 법인을 운영을 하고 관련 운영 조직이 다 한국에 있다. 그리고 등기이사와 주주인 홍길동이라는 분이 홍콩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한국의 납세 의무자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홍콩 법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중간에서 페이퍼와 자금, 인보이싱 작업과 자금만 통하는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홍콩 법인이 중간에 중간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국 무역이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법인세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홍콩의 선적이 경유가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십니다. 또 직원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홍콩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홍콩 법인과 어떤 매출 거래와 홍콩 법인과 매입 거래가 발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홍콩 법인이 운영이 되고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은 매출처가 홍콩 역외 지역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거래하셔야 되고요. 또 매입처가 홍콩 역에 있는 매입처와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될 거고요. 등기사와 주주가 홍콩의 거주인으로 거주하시면 안 되고요. 또 홍콩 법인을 운영함에 있는 그 관리 조직이 홍콩 내에서 사무실과 홍콩 현지 직원을 채용하게 되시면은 법인세 면제 제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재무적인 기능을 다했을 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 수많은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좀 많이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순수하게 재무적인 기능 했을 때 또 법인세 면제 신청이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홍콩 법인으로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와전이 돼서, 아니 저는 왜 홍콩에 그 매출처가 없는데 왜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내가 소득의 원천이 해외니까 난 세금 안 낼래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 과세법인과 동일하게 결산과 감사를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감사 보고서와 같이 세무 신고를 하실 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홍콩에 법인이 있지만은 저의 법인 상태는 옵쇼 상태고, 매출처와 매입처가 모두 그 홍콩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세요라는 옵쇼 인컴 클레임을 제기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법인세는 합법적으로 0%가 되는데, 자, 이게 일회성으로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니고요. 왜냐면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2년차, 3년차 때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세무국에서는 매년 세무 보고를 하실 때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작성할 때도 과세법인과 비과세법인의 어떤 그 보고서 형태가 틀려지고요. 또 법인세 면제 제도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과세법인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과세 용지가 발행이 되는데,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세금 납부 유예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제 제도는 면제 레터는 아니고요. 다만 세금을 당장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승인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그 세무국에서 법인세 면제 제도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느냐? 보통 2년 정도를 안고 가요.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 자, 2021년도 회계연도는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시기가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지는 기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어떤 법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워낙에 그냥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2년 정도는 안고 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뭐 홍콩이 시위다 또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이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지금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어떤 이런 상황 발생 전에는 한 2년 정도 안고 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떤 그 법인세 면제 제도는 2년 후인 2024년도 정도에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면제 제도는 이제 이게 그 처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스킴을 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신 대로 사업을 마음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법인세 면제도를 하고 싶은데요 했더만은 뭐 몇 가지 이행이 안 된 조항이 있어서 못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좀 되시고 또 이게 절세로서 커버가 불가능한 어떤 금액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어떤 스킴을 짜드려요. 그래서 어떤 거 조심하시고 어떤 자료 준비하신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 제도를 어떤 그 좀 준비 중이신 고객사분들은 저희랑 초기에 좀 그 심도 깊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 저희가 스킴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간과하시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시지 못한 조건 충족 때문에 못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간단히 소개드렸던 직원 등록 보고와 개인 소득세 관련해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의 이제 개인 소득세는 그 말씀드렸지만은 월급을 그로스로 모두 다 전액 받습니다. 그리고 1년치의 세금 신고를 나중에 몰아서 하고 나중에 납부하시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매년 4월 1일 날 안내드렸던 대로 모든 홍콩 법인은 인플루이션 리턴한 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고용주가 나는 홍길동한테 지난 1년 동안 지난 3월 1일부터 올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뭐 만불일 경우에는 월급이 12만 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 날 그 홍길동한테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부가 되고요. 자, 왜 이런 제도를 가고 있느냐? 가끔씩 이제 개인소득세를 약간 그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국 입장에서는 개인소득세와 인플루언서 리턴, 고용주와 그다음에 직원이 신고한 용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어떤 악의를 두고 내가 12만 불 연봉을 받았는데 자, 나는 6만 불만 받았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국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 기준이 아니고 그 고용주가 신고한 직원 등록 보고 기준으로 과세를 바로 때리게 됩니다. 자, 개인소득세가 이제 어떤 분은 나는 A 법인에서도 월급을 받고 B 법인에서 월급 받는 어떤 프리랜서 기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법인의 고용주와 B 법인의 고용주가 모두 인플루언서 리턴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소득세는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소득과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입니다. 한국처럼 배당, 상속, 징역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고용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법인세도 면제 신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소득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홍콩에서 개인소득, 근로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파견된 국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에 제키첸이나 홍콩 직원이 그 한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60일 이상을.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60일 이하만 치료하시고 60일 이상을 해외에서 치료했을 경우에는 자, 내가 아무리 월급을 홍콩 법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60일 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랑 약간 조건이 틀리게 자, 홍콩에 60일 이상 있었느냐, 60일 이하 있었느냐가
그 개인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주는 데 대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충족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충족되시면은 거의 면제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등기사분이 한국에 소재하시면서 홍콩 법인의 월급을 수령했다. 동일하게 60일 조항에 맞게 나는 개인소득세를 면제를 해주세요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소득세 면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법인세 면제 대비. 자, 그리고 매년 3월 30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월 30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연 1회 신고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표준세율, 두 번째는 누진세율.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전체 금액의 15%를 과세한 금액과 그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서 2%, 6%, 10%, 14, 17% 나눈 금액 중에서 총 합계 납부하셔야 되는 예상 납부세액 중 낮은 금액을 세무국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표준세율 적용 과세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누진세율 금액 적용이 낮은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이 이제 그 가족공제를 좀 많이 받는 국가이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50만 불 세금을 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공제가 13만 2천 불,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13만 2천 불, 그리고 18세 이하,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자녀 25세까지는 가족 공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족 같은 그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12만 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인 기준이다. 그러면 개인, 배우자, 자녀 두 분, 그럼 24만 불, 얼마죠? 26만 4천 불, 그 다음에 24만 불, 50만 불이 넘네요. 그럼 50만 불이 넘으면은 제가 50만 불 연봉일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뭐 표준세를 적용하든 누진세를 적용하든 제가 이미 가족공제가 제가 받은 연봉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공부를 했다거나 또 MPF나 또 그 세금 면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그 공제 항목 중에서 제일 큰 공제 항목은 가족 공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근무하시고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50만 불 이상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 한 40만 불 책정했다. 그러면은 법인으로서는 이제 그 월급 계정으로 비용 발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홍콩 개인으로서는 60일 조항에 맞게 그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으로 어떤 그런 절세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은 고정입니다.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그리고 홍콩 개인 소득세 과세용지는 매년 5월 초에 정기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늦게 신고되면은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벌금도 발생이 되고요. 직원등록보고는 고용주가 하시는 거고요. 그 급여 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직원등록보고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없는 경우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 직원 없으니까 신고 안 해가 아니고 나는 노 스태프라고라도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양식은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홍콩의 원천 징수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어떤 커미션을 지급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일 때 좀 약간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이제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로열티 지급이나 그다음에 공연료,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통해서 받은 수입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원천 징수세는 수령한 금액 또 로열티 지급하신 금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의 16.5%가 가세가 됩니다. 세율을 말씀드리면 4.95%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커미션을 지급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한 비용은 원천 징수는 홍콩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4.95% 그리고 기본 법인 소득세율은 송금한 금액, 지급한 금액, 수령한 금액의 30%에 16.5%가 4.95%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일 경우에는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의 어떤 과세 그다음에 조세 제도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홍콩 내에 사업이 없더라도 이제 홍콩에 주로 오시게 되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이점을 많이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또 이용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